안녕하세요. 도리도리 김창원입니다. 네, 이번 강의는 41강이고요. 유저 32 DLL 3강이 되겠습니다. 네, 그 전에 조금 축할 일이 하나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축할 일이 있는데, 제 유튜브가 드디어 구독자 수가 1000명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000명, 제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했던 게 2018년 5월이거든요. 근데 이제 자료 준비부터 해서 초반 강의를 준비한 거는 2018년 1월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은 지금 20년 2월이니까 거의 딱 2년이거든요. 18, 19, 20년이니까. 2년을 딱 했는데, 중간에 물론 중국이나 뭐 이런 데 출장 간다고 빈 것도 있고요. 뭐 이직하고 준비하고 뭐 이런다고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뭐 어쨌든 이러나 저러나 별거 아닌 인원일 수도 있는데, 확실히 주류는 아니잖아요. 요게 주류도 아니고 한데 1000명이 됐다는 것 자체가 정말 짧은 시간이 아님에도 계속 할 수 있게 힘을 주는 많은 분들이 있으셔서 진행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시 진행을 해보시죠. 음, 너무 시작이 조금 이상한 소리가 나네요. 어쨌든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뜻깊어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뭘 했냐면 유저 32 DLL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은 39강 같은 경우는 유저 31 DLL을 사용한 키보드 후킹에 대해서 진행을 했었죠. 키보드 후킹을 진행을 했었고요. 요거를 하면서 31강은 유저 32 DLL을 썼었고, 그 다음에 40강, 32강이 39강은 그렇게 썼었고, 40강 같은 경우는 이제 요 39강에 있는 밑에 있는 프로그램 만들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만들었던 거를 조금 더 강화시키는 그런 작업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화면 구성을 어떻게 짜는지,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가 있는지, 그 다음에 약간 동적으로 레이아웃을 짜고 싶고, 그 다음에 동작을 뭐 보통 액티베이팅 시키거나 아니면은 뭐 디스포즈 시키놓는, 멈춰놓는 그런 작업들을 조금 했었고, 하면서 32강에 했었던 어셈블리 버전 가지고 뭐 제목 표시줄 쓰는 부분들이라든지 약간 땡겨서 써봤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 할 거는 이거를 마지막 강의를 할 거예요. 요 유저 32 DLL이란 강의에 대해서는,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마지막 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뭘 할 거냐면 메뉴 컨트롤에 대해서 조금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보통 프로그램 만들면은 메뉴 컨트롤은 보통 다 들어가죠. 이렇게 상단 메뉴 컨트롤이 있을 거고요. 요거 말고 요 밑에 거 상단 메뉴 컨트롤이 있을 거고, 아니면은 저희가 뭐 윈도우 같은 데 보면은 마우스 우클릭해서 띄우는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요거 그냥 띄워도 되나? 상관없구나. 요런 윈도우에서 우클릭했을 때 이렇게 나오는 요 컨트롤들, 뭐 이렇게 그 폴더에다 찍었을 때랑 그 다음에 빈대다 찍었을 때랑도 다른 메뉴가 뜨죠. 그래, 요런 메뉴 컨트롤들.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쓰는지, 그리고 보면은 윈도우에 저희가 되게 편하게 생각하는데 기능들이 있어요. 이렇게 찍었을 때 요 밑에 뜨는 하위 항목들, 그게 뭐냐면 여기 스테이터스 스트립, 요게 하단 상태 표시바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 밑에 뜨는 것들, 여기서부터 요렇게 뜨는 것들, 그리고 여기 노티파이 아이콘 같은 경우는 저희 쪽 그 윈도우 우측 하단에 보시면 트레이 아이콘 있잖아요. 그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오픈 파일 다이얼로그나 세이브 파일 다이얼로그, 이거 예전에 한번 했었던 것 같은데, XML 할 때쯤인가 한번 했었던 것 같은데, 그것도 보면은 저희 요 비주얼 스튜디오 옆에 도구 상자에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적어봤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도구 상자에 있는 거를 웬만하면 안 쓰는 게 편한 것 같아요. 이거 도구 상자에서 끌어다 쓰면 속성 값을 주기는 편한데, 뭐 어차피 클래스 쓰는 건 똑같으니까 웬만하면은 저런 거는 클래스화 시켜놓고 불러다 쓰는 게 훨씬 편하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그 마우스 우클릭해서 쓰는 콘텍스트 메뉴 스트립이란 놈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화면 상단이나 뭐 우측, 하단, 뭐 좌측 뭐 이렇게 붙일 수 있는 메뉴바, 메뉴 스트립, 요거에 대해서 조금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하면 이 프로그램 자체는 약간 그럴듯
밑에 보이는 프로그램이 되어 쓸만하기도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요즘에도 개발할 때 계속 쓰고 있어요. 노가다 작업이라 그러죠. 컨트롤 C, 컨트롤 V를 많이 해야 되는 경우가 있으면 음, 쓰면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되게 편하게 쓰고 있어요. 뭐지? 어, 네, 제가 되게 편하게 쓰고 있기 때문에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자, 그래서 진행을 한번 해보시죠. 뭘 할 거냐면 일단은 요 제일 편한 거 메뉴 스트립부터 먼저 볼게요. 요 지난 컨텍스트를 먼저 해놨는데 일단은 메뉴 스트립이라는 놈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메뉴 스트립은 요거는 실제로 이 프로그램에 필요는 없어요. 필요는 없는데 기왕 하는 거니까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서 했습니다. 메뉴 및 도구 모음이라고 있어요. 모든 윈도우 폼즈에서 보시면 다 있을 텐데 그거 말고 메뉴 및 도움에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메뉴 컨트롤들이 있어요. 보면 여기 보면 컨텍스트 메뉴가 있죠. 그 다음에 메뉴 스트립 있고요. 스테이터스도 있어요. 스테이터스도 넣으면은 그럴 수 있고요. 이거는 어떻게 쓰는 거냐라고 하시면 잡아 당겨가지고요. 얹으시면 돼요. 네. 얹으시면 이런 그 윈도우에 적용이 되기는 하지만 이제 백으로 작용하는 컨트롤들 있잖아요. 그것들은 요 밑에다 다 쓰게 돼 있어요. 타이머라든지 뭐 아까 말씀드렸던 메뉴 스트립 같은 거라든지 노티파이 아이콘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은 요 밑에 쌓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결국에 이것들은 속성 값을 보지 않으려면 굳이 여기서 끌어다 쓸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떻게 쓸 거냐면 일단 메뉴 스트립이라는 놈이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는데 지금 다 가렸어요. 가렸어.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찍으면 되고요. 찍으면 되는데 잘 안 보이니까 이거를 앞으로 보내죠. 앞으로 보낼 건데 도킹을 탑으로 도킹이 돼 있죠. 탑으로 도킹이 돼 있고 이놈이 맨 앞으로 나와 있으면 바로 보이겠죠? 맨 앞으로 나와 있으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요 뒤에 있는 컨트롤들 있잖아요. 요것도 앞으로 보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것도 안 잡히면 찾아서 잡으셔도 되고요. 뭐였더라? 판넬이었던 것 같은데? 테이블 레이아웃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 네, 요것들도 조금 앞으로 보내면 이게 도킹이랑 관련이 있는 컨트롤들이라서 얘를 앞으로 보내면 메뉴 스트립이 밑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일단은 한번 보시죠. 여기다가는 그냥 이름을 적어 주시면 돼요. 이름을. 이거 나중에는 필요 없는데 네, 파일이라고 이름 적을 거고요. 뭐가 있지? 일단 파일이라고 있고 여기에는 저장하기, 불러오기 정도 넣으면 되겠네요. 이거 똑같이 적는 게 좋겠다. 그리고 요 밑에다가 저장하기, 여기다가는 불러오기. 여기 보면 화살표가 있잖아요. 이런 건 뭐 할 때 쓰는 거냐면 이렇게 세퍼레이터 맞죠? 세퍼레이터 구분자 같은 거 주던가 아니면은 뭐 메뉴 아이콘 콤보 박스 같은 형태로 넣어주든가 키 입력할 수 있게 텍스트 박스 형태로 넣어줄까 뭐 이런 거를 선택해서 넣을 수 있어요. 필요 없으니까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요런 데다가 세퍼레이터 같은 거 하나 집어넣고 네, 요런 데다가 세퍼레이터 같은 거 하나 집어넣고 밑에다가는 구분해서 종료 버튼을 하나 넣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도 조금 많이 쓰는 편이에요. 네, 그리고 옆에다가도 맞춰서 쓰면 되고요. 여기다가는 뭐 어떻게 생각나는지 편집, 프로그램 정보 뭐 이렇게 해놨죠. 편집. 그다음에 여기는 뭐 프로그램 정보. 아니 여기다가. 그래서 편한 대로 메뉴를 구성을 해주시면 돼요. 기능이 두 개가 있죠. 공백 제거랑 모드 삭제. 만들어놨던 기능인가? 네, 이 기능들은 뭐 할 때 쓰는 건지 좀 이따가 그냥 이런 식으로 이렇게 메뉴 컨트롤들을 만들어 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메뉴 컨트롤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제가 이거 예전에
메뉴 컨트롤 예제를 한번 되게 많이 만들었었거든요. 거의 강의 2개 분량 정도를 다 짜놨었어요. 근데 너무 지저분해 보여서 삭제를 했습니다. 취소를 시켰어요. 뒤에 정리해서 하려고 했는데 분량이 조금 애매한 느낌도 있어요. 이거는 네, 애매하죠. 이 속성들이 있는데 굳이 다른 속성들은 잘 안 쓰게 되고요. 얘를 밑으로 보내고 싶은데 메뉴 스트립 같은 경우는 도킹 위치를 정할 수도 있어요. 도킹 위치를 정해서 네, 이런 식으로 어디다 도킹할지를 정해서 쓸 수도 있어요. 이거 지금 얘가 저기 됐구나. 이 메뉴 스트립이 어디 들어가 있냐면 이 컨트롤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컨트롤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그쵸. 메뉴 스트립이라고 어디 있을 텐데 이거를 여기다 넣으려고 했던 게 아니고 도킹 오프나? 너 이거를 윈도우 폼에다 갖다 붙이려고 그랬는데 잘못 붙은 거죠 지금. 네, 지금 여기 말고 윈도우에다 붙이려고 그랬는데 맨 위에다 들어갔네요 지금. 그죠? 저기 들어갔지? 네, 이거를 제가 넣고 말려고 했는데 안 들어가네요. 그죠? 여기 하단에 붙잖아요. 이거 여기 어디 있었는데? 메뉴 스트 이거 말고 여기 메뉴 스트립 속성이 있었는데 콘텍스트 메뉴 스트립 뭐야? 이거 쓸데없이 시간이 길어지네. 네, 여기 보면 메뉴 스트립이라고 메뉴 스트립 속성이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는데 얘를 조금 줄여야 되겠다. 이 판넬을 그러면 레이어 판넬을 도킹을 풀어버리고 그죠? 도킹을 풀어버리고 얘를 조금 밑으로 내리고 얘를 여기다가 올려버리고 얘를 다시 상단에 도킹을 시켜버리고 그죠? 얘도 도킹을 다시 시키면 도킹 어디였지? 여기 있다. 네. 그러면 되겠죠? 되겠죠? 아까랑 비슷하게 생겼나? 네, 비슷하게 생겼는데 지금 보면은 요거는 왜 이러냐면 도킹 속성 때문에 그럴 건데 이거를 맨 앞으로 보내면 그쵸? 요렇게 되죠. 맨 위에 거를 도킹을 시키고 여기를 도킹을 시켜놓고 얘는 맨 앞에 있으니까 가운데 도킹이 돼 있는 상태예요 지금. 그래서 그런 거고 이건 도킹 속성 때문에 그런 거고 요렇게 띄워놓고 보통 많이 쓰죠. 근데 실제로 이 프로그램에 이 부분은 필요가 없어요. 메뉴를 만들 거라서. 근데 이제 이런 메뉴 스트립도 있다 라는 거를 한번 알고 쓰시면 편할 것 같아서 추가를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메뉴 스트립 이름은 뭘로 줬냐면 메뉴 스트립, M 스트립 이거 이름도 안 적어놨네. 네, 제가 요새 바빠서 출장을 나가 있는데 계속 출장지 생활을 하다 보니까 집에 와서 이거를 작업을 하고 출장지에서 뭔가 정리도 하고 뭐 이럴 시간도 많이 안 나와서 고민 중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할지. 그리고 컨텍스트 메뉴 스트립이라고 있어요. 이거 컨텍스트 메뉴 스트립도 갖다 얹으면 되죠. 갖다 얹으면 돼요. 컨텍스트 메뉴 스트립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이것도 똑같이 따면 됩니다. 똑같이 따면 돼요. 메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요렇게 따겠습니다. 공백 제거, 클립보드, 모두 삭제, 프로그램 정보 뭐 이렇게 있죠. 공백 제거, 프로그램 뭐였지? 전체 모두 삭제? 이거 하도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 여기에 프로그램 정보. 제가 이거를 만든 지가 2011년도에 만든 것 같아요. 이거. 클립보드 저장하기 블록. 여기 옆에다가 저장하기 블록이 이렇게 항목을 다 쪼개서 만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우클릭을 하면 들어간다 그랬죠. 우클릭을 하면. 우클릭을 하면. 근데 안 나와요. 얘는 띄우자, 끌어다 놓자마자 바로 컨트롤 위에 메뉴가 표시가 됐죠. 근데 이제 컨텍스트는 우클릭을 할 때 뜨는 거라서 티가 잘 안 나는데 결국에는 이 우클릭을 어디서 할지를 정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컨텍스트 메뉴 스트립이라는 속성이 있어요. 컨트롤들마다. 그죠? 여기다가 우리 지정한 컨텍스트 메뉴 스트립을 넣을 수 있어요. 이거 이름을 안 정해줬으니까 이것이 컨텍스트 메뉴 스트립. 네, 이렇게 주고 지금 여기서 띄우고 싶은 거죠. 결국에는 얘에 대한 속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리스트 박스 속성이기 때문에 리스트 박스 안에 있는 컨텍스트 메뉴 스트립이라는 속성에다가 이거 꼭 하셔야 됩니다. 이거 왜냐면 이게 이 부분을 놓치시면 메뉴를 어디다 띄워야 될지를 몰라요. 소스를 뒤져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하면 안 나오죠? 딴 데서 하면 안 나와요. 이거는 텍스트 박스에 대한 기본 속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면 얘네들이 나오죠. 방금 지정한 속성들이 나와요. 딴 데는 안 나오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요거는 나중에 지우고 싶은데 히든으로 바꾸면 안 뜨나? 킹 말고 비저브를 끄면 안 나오죠? 네. 일단은 요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어차피 동일 기능이라서 굳이 필요가 없는데 나중에 뭘 하려고 했냐면 이거를 마우스 포인트 위치를 찾아서 여기다 올리면 메뉴가 튀어나오고 비좁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벗어나면 다시 히든을 걸고 뭐 이럴까도 싶었는데 액티베이트 버튼 자체가 있어서 굳이 뭐 그럴 필요는 없을 거고요. 이거는 그냥 오픈하기 전까지는 그냥 테스트 한다고 생각하고 true로 해놓고 테스트는 하고요. 실제로 사용할 때는 히든을 하시던지 아니면 이 메뉴 자체를 지우고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이벤트들을 어떻게 주냐면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뭐 이벤트 여기다 넣으셔가지고 하셔도 되는데 왜냐면 보통 한글로 적기 때문에 요것들 다 메뉴가 한글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냥 속성 넣을 것들 다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넣고요. 메뉴 스트립 그 다음에 보통은 제가 속성을 줄 때 저것도 많이 하잖아요. 동일한 이벤트로 태우고 뭐 구분자 가지고 안에서 다시 분기시켜 가지고 따오고 막 이런 것도 많이 하는데 메뉴 스트립이나 뭐 이런 기능들은 그냥 다 더블 클릭하셔서 쓰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 굳이 하위에 메뉴를 안 둘 거기 때문에 얘를 클릭하면 그냥 바로 띄우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 군데 몰아놓고 쓰셔도 돼요. UI랑 어차피 분리를 할 거면 그것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런 거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현업에서 개발하시면. 이것도 일단은 다 더블 클릭하면서 말을. 현업에서 개발할 때 정말 뭐 약간 이런 위치별로 찾는 코딩들 되게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개인의 취향인 듯 합니다. 그냥 중복되는 코드들만 많이 안 만들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이거 뭐 이름으로 따라가고 막 이러면 또 어차피 여기서 이벤트 찾고 이거 이름으로 다시 찾고 막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바로 넘어가면 이거 더블 클릭해서 바로 여기서
찾으면 돼요. 컨텍스트 맞죠? 그래서 어느 게 좋냐 라고는 말을 안 하겠습니다. 일단은 딴 건 제껴놓고 동일한 기능들을 두 개를 만들었어요. 지금 동일한 기능을 두 개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벤트는 각각 들어온다 치더라도 이 기능 자체는 함수로 만들어 놓으면은 똑같이 쓰면 되겠죠. 똑같은 거를 두 번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뭐지? 상관없겠죠? 돌려볼까? 빨간불이 뜨는데? 뭐 잘못 넣었나봐요. 아, 엔드 안 했구나. 안 쓰니까 요새 힘듭니다. 이거는 이벤트 펑션으로 닦아요. ENDI. 웹 쪽이랑 정말 다르다는 걸 요새 느끼고 있어요. 일단 반환자는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들면 되겠죠? 이거 이름들 뭘로 떴더라? 네, 이름들을 하나씩 만들어 볼게요. 그냥 공백 제거. 뭐 이거 공백 제거. 뭐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되겠죠? 일단 5개를 다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할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모두 삭제니까 이거는 모두 삭제. 그리고 저장하기. 뭐 세이브하면 되죠. 세이브랑 로드 같은 경우에 보면 파일 다이얼로그 많이 쓰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하나 만들어 놓고 그냥 갖다 쓰면 돼요. 그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할 때마다 막 끌어다가 쓰는 것보다는 만들어 놓고 쓰는 거가 더 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왜냐면 손댈 부분이 많이 없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아놓고 보통 이제 초년생 때는 이거를 약간 클래스화 시켜놓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내가 이거를 모아놓는 거죠. 내가 쓰기 편하게 모아놓는 거죠. 모아놓고 그거를 막 프로그램 할 때 땡겨 그 클래스 불러다가 갖다 쓰고 막 이러는데 그냥 만들어 놓고요. 이 펑션 채로 그냥 복사해서 갖다 넣어도 될 것 같고요. 프로그램에다가 일단 내가 갖고 있으면 갖다 땡겨 쓰기는 편하니까 그죠? 네,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이거를 미리 다 연결을 해 두겠습니다. 프로그램 정보용이니까 프로그램 정보 쪽에다가 붙여놓고 위에도 하나 있으니까 여기도 붙여놓고 그 다음에 공백 제거 쪽에다가 하나 붙여놓고 똑같이 여기도 붙여놓고 이게 그러니까는 이거 저장하기니까 공백 제거 어디지? 이거 뭐야? 이게 공백 제거 같은데요? 이거 뭐죠? 왜 푸가 됐죠? 그죠? 공백 제거 편집 공백 제거 이름을 잘못 땄나 보다. 뭐 일단 중요하지는 않으니까요. 이름은 나중에 맞춰주시면 되고 자 들어가는 거 확인하면 되니까 모두 삭제 이게 껍질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런 이벤트들 경로를 하나 다 따놓으면 한 군데 집중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부분만 집중을 하면 된다는 거죠. 자, 저장하기까지. 이러면 다 딴 거죠, 결국에는. 다 딴 거예요. 끝난 거예요, 이거. 그러면 이 위에 거는 필요 없고요. 요 스트립들 다 필요 없죠, 이제. 스트립들 다 필요 없어지고요. 기능만 구현하면 돼요. 요 기능만, 이벤트 펑션 쪽에.
그래서 보면은 UI 쪽을 되게 신경 안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개발을 할 때 보면. 나는 뭐 핵심 코어 쪽 개발이다. 막 나는 코어만 개발할 거다. UI는 뭐 니네가 해라. 그러시는 분들도 많아요. 오래 많이 하신 분들이 특히나 더 그런데 UI는 필요 없다. 이벤트는 그림 그리고 뭐 이런 거는 못하는 애들이 해라. 나는 코어만 딸란다. 이래가지고 클래스만 쭉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 때문에 이제 WPF가 나오고 막 그런 거죠. UI도 개발자는 하면 좋다. 라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딴 거 모르겠고 일단은 뭘 할 거냐면 이제 하나씩 구현을 해보죠. 하나씩 구현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딴 거보다 여기 보면은 공백 제거용이라고 있어요. 공백 제거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기다가 우리가 이거를 막 프로그램을 가져올 거잖아요. 메모장 같은 거 하나 띄워볼까? 자, 네, 여기에 있는 뭐 내용들을 막 이렇게 복사를 해서 막 쓸 거잖아요. 근데 막 하다 보면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약간 이런 식으로 복사가 되기도 해요. 이런 식으로. 아, 이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그죠? 여기 보면 앞에 공백이 있고 이것도 보면 뒤에 공백이 있어요. 이거 갖다 붙여보면 여기까지 가죠. 이게 공백들이에요. 근데 이 공백이 실제로 필요가 없잖아요. 필요가 있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공백까지 복사를 해야 되는 경우가. 그래서 앞쪽 공백이나 뒤쪽 공백은 필요가 없지 않냐. 빼자. 라고 해서 만든 기능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뺄 거냐 해서 공백 제거를 들어가 주시면 여기 공백 제거를 들어가 주시면 이걸 어떻게 뺄 거냐 해가지고 고민을 해봤는데 결국에는 여기 리스트 박스 쪽에 있는 텍스트 이거겠지. 네. 아이템의 개수를 가지고 와서 포문을 보이치 음악이요. 이거는 포문을 돌릴 거예요. 이거를 제가 고민을 조금 해봤는데 그냥 포문 돌리는 게 제일 편해요. 이거 뭐 하려고 그랬냐면 이거 뭐 한 줄로 줄이고 두 줄로 줄이고 막 이러려고 그랬었는데 굳이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다가 보니까 왜냐면 이거를 아이템즈에다가 결국에는 있는 값을 바꿀 거예요. 리스트 박스에 있는 값을 교체를 시킬 건데 save.items에 있는 결국에 이 속성에 대해서 트림만 줄 거거든요. toString 스트링 형태니까 요거에 대해서 트림만 줄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주면 원하는 기능이 구현이 됐어야 되죠. 이거랑 이것만 해보면 되겠죠. 공백 제거 찍어보면 되죠. 앞에 거는 뭔가 줄어든 것 같고 뒤에 것도 여기까지밖에 안 들어오죠. 다 들어왔었는데 자, 그러면은 얘는 먹는 걸 확인했으니까 뭔가 이랬던 것 같다. 이 겹치는 데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이거 다시 한번 띄워서 버그는 나중에 잡으면 돼요.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예외 처리를 하면 되고요. 일단은 기능 구현이 좀 더 여기서 공백 제거를 해봤죠. 요거는 눈에 보이니까 요것도 같이 합시다. 왜 계속 지? 이거 나중에 봅시다. 자, 이거는 어쨌든 요거를 보는 게 조금 더 낫겠다. 여기서 우클릭을 해서 공백 제거를 해봤죠. 이거 앞으로 당겨지는 걸 봤잖아요. 요것도 한번 해보면 되겠죠. 얘도 잘 되죠. 네, 요렇게 해서 공백 제거 기능까지 한번 넣어봤고요. 이거를 어디 갔냐? 여기다. 맨 밑에. 이거를 제가 약간 데이터 소스 형태로도 따보고요. 해봤는데 소스가 별로 안 줄어들어요. 원래 애초에 긴 소스도 아니고요. 이런 거는 그냥 써주셔도
크게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모두 삭제용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모두 삭제는 이거를 이게 보면은 액티베이션 시켜놓고 그냥 작업을 할 때가 많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냥 뭐 여기서 코딩 막 하고 있는 거죠. 여기다 또 코딩 막 따고 보면 막 따고 뭐 다 하고 하다면은 여기 있는 거 복사해서 또 위에다 넣고 그 다음에 주석 막 달고 다음은 뭐 언제 막 이런 거 해서 다시 복사해 놓고 막 이렇게 계속 하는 거예요. 신경 끄고 계속 하는 겁니다. 이거 두 개가 뭔가 다른 겁니다. 뭐 하여튼 이렇게 계속 막 하는 거예요. 작업을 하다 보면 이게 쭉 늘어나 쭉. 이거 잠깐만요. 이거 무슨 에러지? 런타일. 그냥 예외 처리를 걸어 놓고 일단 넘겨 놓읍시다. 이거. 에러가 계속 뜨니까 계속 쓰잖아요. 이럴 경우에 일단은 무시를 하고 싶으시면 트라이 캐치문만 걸어 놓고 예외를 스로우를 안 시키면 돼요. 나중에 그러면 안 들어오는 게 있겠죠. 이거 예외도 그냥 넘어가니까. 그 잡긴 잡아야 돼요. 그런 거는 이제 돌리면서 뭐가 문제인지 찾아서 잡으면 되고요. 아마 저거 스레드가 뭐가 겹치나 본데. 그럼 이렇게 복사했을 때 안 들어가는 경우는 생길 거예요. 이런 식이면. 근데 이제 뭔가 갑자기 죽고 그러진 않겠죠. 일단. 그래서 이거 막 하다 보면 이렇게 쭉 늘어나요. 막 엄청 많아져요. 이게 한 페이지도 넘어가고 작업을 막 하고 있다 보면 정신 차리면 얘가 모르는 게 막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막 하나씩 지우기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다 지우고 싶은 거죠. 모두 삭제. 고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모두 삭제는 그냥 리스트 박스에 있는 거 클리어 시켜주면 되겠죠. 리스트 박스를 지워주면 됩니다. 리스트 박스를 지워주면 되는데 그냥 지우면은 눌릴 때마다 뭔가 불안하니까 뭐 이런 거는 다이얼로그 한번 띄워가지고요. yes or no만 챙기면 되겠죠. 다이얼로그 리조트 하나 챙겨가지고 메시지 박스 하나 띄우고 이거는 등록되어 있는 데이터를 조기화합니다. 하고 다이얼로그 속성을 맞춰주면 되죠. 이거 이름 적고 네, 이거는 그냥 있는 거니까 이거를 통으로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통으로 보통은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뭐 변수 주고 뭐 그냥 이 부분까지가 통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씁니다. 왜냐면 어차피 yes or no도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 포괄해서 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래서 이렇게 하면 뭐가 되냐면 딜리트를 하게 되면 이렇게 yes or no 팝업창이 떠요. 뭔지 딱 보이죠? 초기화합니다. 아까 썼던 것들이죠. 여기 보시면은 그죠? 여기 데이터를 초기화합니다. 요거고 리스트 박스 아이템 클리어 여기 있고 yes or no 여기 있죠. 그래서 얘가 되면 일로 들어가고요. 얘를 찾았으니까 아니오면 그냥 빠져나가게 돼 있는 구문이에요. 그냥 얘 했을 때 리스트 박스 어디 갔냐? 리스트 박스를 아이템을 클리어를 하면 되죠. 싹 지워지죠. 네, 별 내용 아니에요. 별 내용 아니죠. 이렇게 짜놓고 나니까. 근데 이게 생각보다 많이 쓰는 기능들이죠. 이게 진짜 별거 아닌 기능인데 써놓으면 되게 편한 기능입니다. 네. 그리고 있어 보이죠? 프로그램들. 자, 이거는 뭘 할 거냐면 이제 리스트 박스에 있는 거를 텍스트 파일로 저장을 할 거예요. 텍스트 파일로 저장을 할 건데 보통 이거를 다이얼로그를 쓰려면 뭘 하냐면 마우스 어디 갔냐? 여기 있다. 네, 다이얼로그를 쓰려면 33분이네. 네. 뭐 할 거냐면 여기에 보면은 세이브 파일 다이얼로그 막 이런 거 있어요. S니까는 맞지? 여기 세이브 파일 다이얼로그 있죠? 얘도 이렇게 끌어다 쓰면 돼요. 여기다 갖다 얹어가지고 갖다 써도 되고요. 그 다음에 오픈 파일 다이얼로그가 여기 있다. 네, 오픈 파일 다이얼로그 있죠? 네, 당연히 뭐
로드, 세이브, 로드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끌어다가 써도 돼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거 변수 지정해주고, 근데 어차피 속성값 다 넣어야 되니까 이거를 안 쓰는 게, 뭐 끌어다 써도 되지만 어차피 파일에서 만들어서 쓰면 되니까 이거를 저기다 넣어서 이름을 적어서 써도 되지만 여기서 지정을 한다는 거죠. 세이브 파일 다이얼로그 이렇게. 아까 끌어다 놨잖아요. 그 클래스가 이 클래스예요. 어차피 우리가 여기다 끌었던 뭐 저 속성들 있잖아요. 메뉴 스트림 뭐 이런 것들 치면 나오겠죠. 요 세이브 파일 다이얼로그가 있으니까. 메뉴 스트림 뭐 이런 거 치면 다 나옵니다.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정의를 해서 여기다가 뭐 new 해가지고 뭐 쫙 정의해가지고 풀어줘도 돼요. 근데 메뉴 스트립 같은 경우는 왜 안 그랬냐면 화면에 바로 보이는 부분이잖아요. 우리 라벨이나 이런 것도 코드에서 다 쳐도 돼요. 어차피 여기에서도 코드를 대신 쳐줬을 뿐이에요. 여기 보면 다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여기다 보면은 여기 다 정의해 놨잖아요. new 해가지고 다 선언을 했어요. 이것들. 그래서 UI 컨트롤들은 다 클래스들을 화면에 보이게 표시만 해줬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화면에 안 뜨는 부분들을 요 밑에다가 표시를 해주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냐는 거죠. 파일 다이얼로그 같은 경우에. 그래서 뭘 할 거냐면 세이브 파일 다이얼로그 그냥 이거 쓸 거예요. 이거는 그냥 갖고 있으면 돼요. 파일 다이얼로그 형식은 거의 똑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쓰냐면 이거를 거의 묶음으로 갖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거 보고 쓰시면 됩니다. 이거 파일 다이얼로그 그러면 뭐가 필요가 없냐? 쓸 때마다 바꿔줘야 되는 부분들이 몇 개가 있겠죠, 당연히. 그 부분만 빼면 돼요. 그리고 정해줘야 되는 이 스트림 라이터 같은 거. 이거는 텍스트 형태로 쓰니까. 그러면 뺄 거 다 빼볼까요, 한번? 이 폼은 더 필요가 없죠. 자, 요 정도는 그냥 통으로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정도는. 여기 보면 파일 다이얼로그 정의를 했죠. 아까 윈도우에서 끌어다 쓰셔도 되는데 웬만하면 그냥 여기다가 써놓으면 복사해서 붙여놓으면 더 편하니까 이름 줄 필요도 없고 이름을 요걸로 정의를 해놨으니까. 그래서 요거에 보면은 초기 딕셔너리 요거는 스타트업 패스를 잡았는데 이 프로그램 실행하는 위치예요. 가변으로 하려고 하죠. 아니면은 뭐 C 드라이브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잡아줘야 되는데 이게 아니면은 보통 프로그램 하위부터 잡아주면 되니까 그 위치로 잡은 거고요. 그 다음에 파일 네임 요거는 당연히 파일 불러올 때 어떤 이름들을 쓸 건지 그 다음에 필터들 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넣어놓으면 좋겠죠. 이게 만약에 내가 이거를 이미지 파일만 쓰겠다 그러면은 뭐 이미지 파일 해놓고 이미지 파일 명만 쓰면 되죠. 요거는 올 파일 찍어주려고 요거는 필터 이름이고 요것도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네, 요 정도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게 엑셀이 될 수도 있고 뭐 텍스트 파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문서 파일이 될 수도 있고 이미지 파일이 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때그때 땡기시면 돼요. 근데 지금 스트림 형태로 땡기시면 웬만하면은 땡기기 편하니까 이렇게 짜놓은 거고요. 지금은 텍스트 박스를 쓸 거라서 텍스트 박스가 아니고 그 메모장형 txt 파일을 만들 거라서 쓰는 거고요. 자, 아까 그 부분까지 다 됐죠? 그래서 요거는 정지시켜 놓으시고요. 그죠? 다 쓰세요. 다 쓰세요. 아까 그 부분 복사해서 넣어 놓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거 통째로 그냥 복사해 놓으셨다가 쓸 때마다 필요 없는 부분만 바꿔서 쓰면 되겠죠. 그게 더 편합니다. 그죠? 요것도 그냥 뭐 스타트업 패스 쓸 거면 여기다 쓰면 되는데 보통은 여기다가 이제 하위 폴더를 더해서 쓰는 경우도 있어요. 지정해 놓으면은 뭐 텍스트 파일 뭐 어떻게 들어가더라? 네, 폴더명 다 들어갔으면 텍스트 파일 세이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쓰는 경우도 있어요. 이 필요가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이건 파일 경로들 다 뒤져보면 되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더해서 쓸 수도 있기 때문에 딕셔너리 주고 갖다 쓰려고 해놓은 겁니다. 이것들 다. 파일 네임은 이거 이름 들어간데 딕셔너리랑 더해서 쓸 텐데 뭐 하여튼 이런 부분들 한번 따볼까요? 어떻게 도는지 그게 더 좋을 것 같죠? 한번 그래서 중단점은 찍어서 한번 꼭 봐주세요. 이거 예전에 XML 할 때 제가 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니까 하도 오래돼서 저장하기 했죠. 지금 들어갔어요. 아 이거 나중에 빼야 되겠다. 잠깐만요. 자 여기서 합시다. 저장하기 다시 저장하기를 했어요. 뭘로 남겼더라? 자 여기 보면은 아이템 카운트가 5개죠. 지금 5개 항목이 있어요. 5개가 넘어갔고요. 그 다음에 스타터 패스는 정의만 해놨고 얘 경로가 어딘지 쭉 지금 제 PC에 이 프로그램이 도는 경로가 뜨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파일 적었고요. 그 다음에 필터는 뭐 할지 써뒀고 나중에 필터 뭐 할지 보면 되고요. 다이얼로그를 오픈을 하면 요거는 다 넘어가야 되는 것들이구나. 키 이벤트 이런 거 필요 없으니까 다 넘어갑시다. 계속 봤나 본데. 이게 뭐였더라? 이거? 넘어갔죠? 넘어갔어요. 그러면 여기 보면은 파일명이 이걸로 떴었죠. 경로는 여기다 떴었고 그 다음에 필터 건 거 여기다 뜨죠. 그래서 이 파일명을 정해 가지고 저장을 하면 됩니다. 텍스트라고만 저장을 해 놓을게요. 그러면 저장이 완료가 됐다라고 뜨겠죠. 아까 어디까지 떴냐? 네, 요까지 떴고 요 밑에 네, 파일 다이얼로그에 있는 파일 패스를 하면 아까 경로부터 해서 이름까지 다 들어가나 봅니다. 다시 보죠. 찍어보면 되죠. 이거를 저장을 하면 들어갈 거예요. 지금 파일 다이얼로그에서 디렉토리 줬고 아까 잘못했네요. 디렉토리 줬고 했기 때문에 파일 패스 이름 다시 넣을까? 똑같은 걸로 해서 넣으면 여기에는 다 들어가죠. 파일명까지 해서 들어가죠. 지금 파일명까지 해서 파일 다이얼로그 안에 있는 파일 네임에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넘기면 되고 그 다음에는 한 줄씩 따가지고 메모장 파일을 텍스트 파일을 만드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 부분은 스트림 라이트에 대한 강의를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 했던 거, 되게 예전에 했던 거 기억이 안 나요. 네, 너무 오래돼. 저도 이거 강의할 때 잠시 보고 이거 쓸 일이 거의 없거든요. 실제로는 그렇기는 한데 네, 파일 다이얼로그랑 오픈 파일 다이얼로그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이브 파일 다이얼로그랑 오픈 파일 다이얼로그. 그 다음에 이렇게 세이브 해주시면 되고요. 당연히 오픈도 똑같겠죠. 오픈도 이거 쓰고 있구나. 오픈도 똑같아요. 오픈 파일 다이얼로그도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냥 이거 정지 하고 써주시면 됩니다. 제가 쓰실 동안에 잡소리들을 조금 네 이런 거를 그래서 이렇게 통으로 갖고 계시면 이거는 뭐 할 때 썼던 거냐? 나 왜 있냐 이거? 통으로 갖고 계시면 쓰기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개인적으로 정리를 해서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이거 그래가지고 뭐 이게 텍스트면은 텍스트별로 쫙 해놓고 엑셀이면 뭐 엑셀별로 쫙 해놓고 그냥 파일 다이얼로그 하나 함수 빡 땡겨가지고 쓸 수 있게 보통 많이 만들어 놔요. 신입 때. 저도 그랬어요. 근데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되게 고생해가지고 자주 쓰고 중요하고 뭐 되게 편하게 쓸 수 있고 쫙 만들어 놨어요. 근데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코드를 너무 많이 짜다 보니까 이게 또 뭐 직장도 여기저기 옮겨 다니고 뭐 프로젝트도 여기저기 하고 막 이럴 때마다 그거를
자주 쓰는 건 항상 챙기는데, 지금 쓰고 계시죠? 이거 쓰고 계시죠? 챙기는데 못 챙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요런 거 하나 만들어 갖고 그냥 계속 쓰시면 이런 거에서 땡기시는 거죠. 예전에 내가 만들었는데. 자, 불러오기는 어떻게 돼 있냐면 똑같아요. 불러오기 하면 창이 뜨죠. 창이 뜨는데 여기 파일 경로랑 파일명이랑 뭐 이런 거 쭉 뜨죠. 요거 똑같으니까 똑같은 걸 찾을 거예요. 그리고 요거를 열면 밑에 있는 스트림 형태로 읽어가지고 텍스트 파일 안에 있는 거를 스트림 형태로 읽어서 이런 거 읽을 때는 인코딩 형식도 좀 중요하긴 합니다. 아니면 한글이 깨지고 그래요. 저희가 어쨌든 영어권은 아니니까. 그래서 UTF-8 같은 거 좀 많이 쓰는데 요 인코딩 형식이나 뭐 아니면 UTF-8 이런 걸로 검색을 해보시면 정말 많이 나와요. 쭉 보셔도 좋습니다. 그냥 대부분 요거 쓴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가지고 엔드 스트림에서 그러니까 엔드가 아닐 경우에 화일문이니까 계속 돌 거예요, 이거. 그래서 한 줄씩 불러와서 리드라인이니까 한 줄씩 불러와서 쓰겠다. 이거 스트림 리더 보시면 돼요. 예전에 제가 스트림 리드 라이트 다 했어요. 진짜 했죠? 그러면은 쭉 불러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바로 쓰셔도 되죠. 이렇게 저장해놨다가 한 줄씩 땡겨서 어차피 넣으니까 요럴라고 만든 거예요. 이거 자주 쓰는 것들 저장해놨다가 쓰려고 만든 거예요. 삭제하고 그 다음에 뭐 저거 있으면 공백 있으면 공백 지우고 막 이렇게 해서 쓰려고. 생각보다 이 기능들을 저는 많이 써요. 쓰다 보니까. 왜냐면 이것도 제가 거의 한 9년? 8년? 9년? 되게 오래 썼는데 아직까지 쓴다면은 개인적으로는 괜찮은 프로그램이 아닌가 싶어요. 물론 저만 쓸 수도 있는데 제가 아는 분들한테는 몇 부 드렸어요. 근데 반복 작업이 많으면 확실히 좋아하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정보는 뭘 넣을 거냐면 그냥 프로그램 보통 보면은 도움말 같은 데나 아니면 이럴 때 뭐 정보 이런 거 막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막 거창하게 띄울 건 아니고요. 그냥 이거는 뭐 하는 프로그램이다. 물론 팝업을 만들어서 띄우려고 했었는데 원래는 그런 식으로 돼 있고요. 근데 시간이다 보니 반복 작업 하고 싶은 말을 그냥 적는 걸로 CMP 카피 앤 페이스트입니다. 그냥 그래서 메시지 박스만 하나 띄울게요. 그냥 빨리 끝나. 이거는 중요하진 않으니까 이런 프로그램에 살을 붙이는 작업들은 중요한 작업은 아니죠. 이거는 시간만 있으면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강의에서 들어갈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이렇게 뭐 제목을 적어줘도 좋을 것 같고 다 필요 없으니까. 네, 이렇게 해서 그럴듯한 이거는 제가 지울게요. 이거는 제가 예제 올릴 때는 다시 살려놓을 거고요. 제가 원하는 프로그램의 모양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메뉴 스트립이라는 거에 대해서 강의를 따로 따기 싫어서 추가해 놓은 거고요. 요게 제가 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쓰냐면 그냥 여기다 이런 식으로 올려놓고요. 크기는 뭐 입맛대로 해놓고 코딩을 하는 거죠. 이제 그냥 코딩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거 복사해서 갖다 얹을 필요도 있고 뭐 트라이 캐치면 막 쓰다가 갖다 얹히고 얘도 그냥 뭐 이런 식으로 복사해 놨다가 아무 생각 없이 쓰고 있다가 이 변수 값들이 필요한 거죠. 필요할 때 얘를 불러다가 이렇게 쓰려고 이런 식으로 쓰려고 만든 겁니다. 분명히 제 목적으로 만든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이거 써보시면 네, 이렇게 뭐 자주 여러 개 막 해야 되는 것들은 저장해 놨다가 불러다가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다 너무 많아졌다 싶으면 그냥 삭제를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쓰다가 막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놓으면 불러오기만 하면 되겠죠. 불러오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기능이고요. 원래 이거는 계속 저는 계속 쓰려고 보통 이제 트레이로 넣었다가 이제 윈도우 실행할 때마다 켜는 기능도 추가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뭐랬냐면 이 액티베이션 기능 같은 경우를 단축키로 해가지고 단축키로 액티베이션을 켰다 껐다도 했었어요. 좀 더 편하게 쓰려고. 근데 생각보다 그런 기능들은 많이 안 써서 요렇게 제가 제일 많이 쓰는 기능들만 조금 정리를 해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강의는 한 3강 정도로. 그 분량 자체도 별로 안 길어요. 코드 자체가. 코드 길이에 비해서. 이게 예전에 만든 거거든요. 거의 비슷한데 보면은 새로 만든 게 디자인이 조금 더 깔끔하죠. 요 옆 라인이라든지 요 밑에 부분이라든지 좀 더 깔끔한 느낌이죠. 그죠? 별거 아닌데 조금씩 바뀌는 거죠. 네, 요런 라이센스 정보 이거 보면 뭐 라이센스 기능도 있고요. 여기 보면 그리고 이거 2011년도에 만든 거예요. 이거 팝업 창을 새로 만들어서 띄운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네, 물론 조금은 다른 모습이긴 하지만 제가 한 새로 만들어 봤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네 새롭네요. 이거 비슷한데 다른 느낌이에요. 둘 다. 그죠? 새로 만들어 봤네요. 덕분에. 이거 한번 해보시면, 해보시고 이거 가지고 계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전체 공유를 해드리는 거니까, 따지고 보면. 가지고 계셔도 좋을 것 같고, 이 기능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기능 중에서, 요런 기능들 있잖아요. 노티파이 아이콘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스테이터스 스트립. 요런 거 조금 궁금하시다고 많이 남겨주시면, 다음 프로그램 할 때 한번 식은 보여드릴게요. 별로 어렵진 않아서 그냥 한번 써보시면 될 것 같아요. 쓰는 건 다 똑같아요. 그냥 끌어다 놓고 그 다음에 뭐 속성값 몇 개 주고 뭐 이런 거밖에 없어서 그냥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기존 거는 또 무슨 기능이 있냐면 하단으로 집어넣었을 때 트레이로 들어가는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윈도우 실행을 시켰을 때마다 자동 실행되는 시작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는 듯한 느낌이죠. 그런 기능이라든지 몇 개가 더 있기는 해요. 근데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유저 32 DLL부터 시작한 키보드 후킹부터 시작한 강의 프로그램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뭘 할 거냐면 지금 고민 중인데 원래 엑셀이나 원래는 저기 억세스DB 관련된 거를 먼저 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어느 분이 저거를 해달라 그러셨거든요. 그 동기 비동기 처리를 조금 보고 싶다 그러셨는데 그거 관련돼 가지고 설명을 하려다 보니 약간 단넷 프레임워크 변화 과정도 약간씩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 막 이러다 보니까 고민 중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41강이고 그 다음에 뭐 인원도 1000명 이나 구독을 해주시고 어쨌든 봐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많은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변함없이 또 열심히 준비를 해서 아직은 할 게 남았어요. 근데 지금 요새 조금 불만인 게 퀄리티가 조금 예전에 비해서 준비할 시간이 좀 더 없다 보니까 예제가 지금까지는 뭐 어쨌든 했던 걸로 약간 땜빵식으로 예전에 했던 거를 조금 끌어다 쓰는 형식으로 하고 있는데 조금 더 고민을 해볼게요. 이거는 제가 시간을 더 투자하는 수밖에 없는데 아무래도 출장 나가 있는 상태라서 집에서 하는 것보다는 집중이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고민을 조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양질의 예제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와 주시는 분들도 항상 음, 어, 열심히 해주시는 것 같은데 보니까 약간 예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포기하지 마시고요. 이런 기능들 궁금할 때마다 그냥 찾아서 볼 수 있는 편한 느낌의 강의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메뉴 스트립을 쓰고 싶다. 그랬을 때 그냥 메뉴 검색해가지고 나오는 예제를 한번 쭉 끌거다가 필요한 부분만 떼서 쓴다. 근데 이게 뭔지 모를 때 이 예제 만드는 거를 한번 보면서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본다. 뭐 이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이번 시간도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